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부드럽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최근에 3200포인트를 다시 넘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증시 역시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웃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8월달 고용보고서입니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전달의 고용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 시각으로 9월 3일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이 그렇게 좋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7월 달에 94만 건보다는 조금 적은 70만 건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작은 기대는 있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 지표를 살펴보고 시장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23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고용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원래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7월 달에는 ADP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부의 고용자 수는 94만 건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 ADP 역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8월 달 ADP가 좋지 않았지만 7월 달에도 그랬듯이 8월 달에 실제로 노동부의 고용자 수를 까보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만 실제로 까보니 ADP와 마찬가지로 고용자 수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달의 고용자 수만 정리드리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팬데믹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미국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날아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3만 건은 팬데믹 이후에 네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거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고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업에서 고용 타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술집, 식당 같은 레저업에서 8월달 일자리 증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 7월 달에는 이 부문에서 일자리 급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찬바람이 분 것이죠. 도매 서비스업, 소매 서비스업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조업도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소하는 척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여행이 다시 줄고 있고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복귀를 늦추면서 외식 같은 부문에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경기가 2분기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일자리 복귀가 늦춰지고 있지만 고용주들이 원하는 일자리 제공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년간 미국의 일자리 제공 건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입니다. 8월 시간당 임금은 30.73달러로서 전년 동월 대비 1달러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주간 임금 역시 1022달러에서 1066달러까지 상승했고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이 올라가서 시장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을 때 더 많은 대출 금리를 내야 되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도 생활자금 대출을 할 때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며, 그래서 월가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잭슨홀 미팅 직후 나온 기사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테이퍼링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테이퍼링을 더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발표되자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영상 뒷부분에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큰 이슈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8월, 9월 달에 나오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가 80만 개 안팎 증가한다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80만 건인가요? 23만 건 나왔어요. 그럼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테이퍼링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하긴 할 거라 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내에 실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수장이 나와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라의 대장은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 궤도를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델타 변이와 싸우는 데 있어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맞서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다음 주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인프라 부양책 같은 경기 부양책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인프라 부양책이 더욱더 미국 상원을 통과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것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쪽이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아래쪽이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먼저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0.24%였는데 지금은 0.2%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고 있다, 테이퍼링 지연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이것은 곧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으로 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러한 국채 수요 증가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어젯밤에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지수가 발표된 직후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지연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래도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돈풀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떨어지고 달러 역시 급락하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은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는 0.2%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0.2%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아마존,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술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불과 0.2%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과거에 비해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는 차차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하고 싶은 건 매우 많은데 죄송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코인 이야기도 다루고 싶고 국내 주식 이야기도 다루고 싶어요. 최근에 NC소프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NC소프트도 다루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